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들교회 청년부 정민주입니다. 저는 오늘 3년 동안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느낀 점과 어떻게 성장했는지 나누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했던 때가 이제 2022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교를 이제 다 수료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뭐 자격증이라든지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이나 자격증은 있었는데 인턴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취업을 하기 전에 인턴을 한번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이제 인턴을 위주로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들어간 게 청주에 있는 이제 미디어 센터에서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인턴을 하게 되었고요. 그 기간 동안은 되게 즐겁게 첫 사회생활을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4개월 동안 인턴을 하면서 일이 너무 재밌고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4개월 동안의 인턴이 끝나고 이제 12월에 이제 그게 끝나서 다음으로 이제 다음 인턴이나 뭐 다음 활동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4개월 동안 돈을 벌다가 갑자기 수입이 없으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친구들은 이제 막 일도 하고 있고 전에 제가 돈도 벌었는데 이제 돈이 없고 너무 삶이 너무 재미가 없고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당장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이때는 2023년에는 인턴, 뭐 계약직, 정규직 할 거 없이 막 여러 군데를 다 지원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제발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아무 일이나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지원을 막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인턴에 들어가게 돼요. 다른 건 다 떨어지고 그냥 처음에 붙은 곳으로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이었는데요. 거기도 4월부터 12월 말까지 12월 31일까지 되게 길게 할 수 있는 인턴이어서 그러면은 내가 이 인턴 기간 내에 정규직으로 나가야겠다라는 되게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나가야겠다라는 제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이 공공기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시면 일이 끝나고 회사 분위기도 인턴 다 채우지 말고 나가라. 일이 많이 없으면은 공부를 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취업을 좀 지원해주는 분위기여서 나 할 수 있겠다.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되게 자소서도 되게 많이 썼고 가장 많이 썼고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보는 족족 다 떨어지고 한 번도 면접까지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실패를 하니까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면 진짜 친구들은 다 일찍 취업을 한 친구들은 뭐 2년, 3년 돼서 다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뭐 승진을 할 거다 말다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는데 저만 아직도 인턴만 2번째이고 쓰는 자소서마다 면접도 못 보고 면접도 못 보고 탈락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되게 힘들게 마음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도 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저는 이 2번째 인턴을 결국에는 다 수료를 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겠다라는 저의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채, 제 나름의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채로 이제 인턴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되고 조금 제 생각을 바꿔서 이번에는 2023년처럼 제발 아무데나 들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인턴은 안 쓰겠다. 적어도 계약직 아니면은 정규직으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약직과 정규직 위주로 이제 회사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처음으로 이제 붙은 곳이 서울에 있는 또 다른 공공기관의 계약직이었어요. 1년짜리 계약직이었고 뭐 제가 원한다면은 계속해서 연장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직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붙었으니까 무조건 가야지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좋았던 게 계속 인턴일 때는 월급이 조금 적었는데 아무래도 주임으로 들어가니까 월급도 이전보다는 조금 오르고 인턴은 경력으로 조금 덜 쳐주지만 계약직은 그래도 주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경력으로 좀 쳐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내가 이걸 하면서는 취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처음에는 너무 기쁘게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턴이 아니니까 뭐 회사에서 취업을 준비하라고 지원을 해주지도 않고 회사 끝나고 나서 뭐 제가 일을 다 못 마치면은 그날 일을 다 마치지 못하면은 야근도 할 수 있고 또 진짜 바쁘면은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뭐 집에 들어오면 막 8시 넘고 9시 넘고 막 11시 이럴 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마음이 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또 친구들은 다 이제 회사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계약직인 것인가 라고 좀 힘들기도 하고 이 회사 너무 다니기 힘들다. 출퇴근도 너무 힘들고 뭐 일도 너무 많고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 퇴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너무 힘들었을 때는 핸드폰 위젯에다가 퇴사날 제가 딱 1년이 계약이 원래 만료니까 1년 계약이 끝나는 날을 퇴사날이라고 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취업을 못 하더라도 나는 그냥 퇴사를 할 거다. 이때까지만 버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저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청년들만 모인 곳이니까 이제 청년들의 연애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간증들을 많이 나누는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뭐 취업에 대한 간증을 한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되게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딱 찍고 그거를 바라고 쟁취한 간증들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를 돌아봤을 때 나는 이 회사가 그냥 힘들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다니기 싫다, 퇴사하고 싶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간절하게 다음 회사를 바라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 내가 원한다면은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그때부터 조금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임님이 계셨어요. 그 주임님이 약간 제 사수처럼 해주셨던 분이고 그 중간 관리자처럼 이제 사업의 흐름이라든지 뭐 일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관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를 가르쳐 주실 때 뭐 어떤 문서를 쓸 때는 다음 뭐 사람이 읽어도 뭐 내년에 새로운 사람이 담당자가 되어서 그 문서를 읽어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라든지 어떤 거를 가르쳐 줄 때 매뉴얼을 차곡차곡 쌓아놔야지 뭐 가르쳐 주기 편하다 라든지 그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되게 많이 가르쳐 주셨고 사회생활도 많이 가르쳐 주셨고 제가 막내 주임이었으니까 뭐 다른 팀에 협조 구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되게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이 주임님으로부터 그러면은 이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워서 다음 회사에 가서도 써먹어야겠다 이러면서 또 배우기 시작을 했고 제 옆자리에 제가 되게 좋아하던 인턴이 또 있었어요. 전 주임이고 그 친구는 인턴이었는데 또 그 친구한테서도 배울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이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어떤 엑셀을 뭐 만들어 달라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뭐 제가 알려준 것 이상으로 자기가 혼자 고민을 해서 주임님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이 친구한테서는 이렇게 일을 할 때 열정적인 태도와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일을 하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꾸니까 일이 많다는 것은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다음 회사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계속 또
6월에서 이제 9월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하반기 공고가 많이 뜨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많이 자소서도 쓰고 틈틈이 자소서를 쓰고 하면서 취업 준비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열심히 뭐 찾아보고 있었는데 9월 달 조금 넘어가서 이 지금 공공기관 하나가 이제 공고가 뜬 거예요. 근데 딱 보자마자 이거는 내 회사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까지는 행정적인 업무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회사는 그러니까 행정으로 뽑지 않고 아예 콘텐츠 개발이라는 분야로 직원을 뽑았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것도 콘텐츠 개발이나 뭐 이런 기획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회사 내 것이 될 것 같다. 그때 자리가 딱 하나 있었는데 저 자리 내 거다 라고 제가 마음으로 확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쓰는데 너무 잘 써지고 왠지 붙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또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또 쓰고 당연히 이제 합격을 하고 필기도 보고 이제 면접까지 보러 가서 이제 수월하게 이제 쭉쭉쭉 보러 갔는데 이제 면접에서 그게 25분 동안 면접을 보는 거고 그 전에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게 발표 준비를 하게 컴퓨터로 이제 자료 만드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난 이것도 못했는데 하고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 거 PPT나 뭐 문서를 보니까 PPT에 막 디자인이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 보고서 형식으로 문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큰일 났는데 하면서 이제 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또 면접을 보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나 정말 잘 준비했다 이러면서 자신감이 넘쳤는데 막상 또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질문들을 안 하고 새로운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 너무 아쉽다라는 질문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하고 딱 나왔을 때 이거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약간 습관처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뭐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보거나 중요한 거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결과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말을 안 해요. 뭐 망했어 라든지 떨어질 것 같아 라든지 못 봤어 라든지. 이번에도 제 생각으로는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말을 안 했어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봤어? 엄마는 이제 아니까 면접을 본지 어떻게 봤어? 근데 좀 아쉽긴 한데 그냥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미 내 손을 떠나갔고 결과가 확실하게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나온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괜히 내가 망했어 떨어질 거야 라고 해서 말로 창조하지 말자. 결과를 그렇게 만들지 말자 라고 해서 그냥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회사에 돌아가서는 그냥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아는 분들만 알고 있었어가지고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발표를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 발표 받은 날이 제가 좀 연차를 써가지고 회사에서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버스 안이었는데 발표가 났다고 이제 문자를 받았어요. 발표가 났으니까 뭐 사이트나 메일을 확인해라 라고 문자를 받고 이제 버스 안에서 확인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메일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가려놓고 너무 못 보겠어서 가려놓고 이제 이렇게 싹 해서 봤는데 합격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면접 합격 문자를,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오라는 그 문자를 옛날 메일을 최종 합격으로 착각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보고 메일 온 날짜도 또 보고 했는데 진짜 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정규직에 그렇게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이 회사에 넣은 게 거의 두 번째로 넣었던 건데 자소서를 쓴 게 바로 이렇게 붙은 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고 이 회사가 내 회사가 될 것 같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딱 찍고 갔던 그게 이게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그리고 하라는 거구나,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그리라는 게 이거였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알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 전에 제가 열심히 배웠던 것들, 뭐 문서를 쓸 때는 어떻게 해라, 뭐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회사에서 배웠던 것들이 있어서 되게 빨리 적응을 하고, 그래서 팀장님이나 다른 저보다 팀원분들이 저보다 직급이 좀 많이 높아요. 차장님, 과장님 이러셔서 그 이제 일을 하는 거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되게 칭찬을 받으면서 태도적으로나 뭐 일을 할 때 어떻게 뭐 문서 쓰는 거나 그런 거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적응을 해서. 네. 그래서 그 이번 이렇게 2년, 3년간의 취업 준비 기간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은 확실하게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쟁취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발 아무 데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아무 데나 들어가게 되었고, 인턴만 아니면 돼요 라고 했더니 정말 인턴이 아닌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처음에 너무 일이 힘들고 막 주말에도 나가니까 교회에도 못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회사를 그렸을 때는 지금보다 연봉이 높고 주말에 출근을 안 해도 되고 집에서 가까워서 다니기가 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런 회사들만 이제 좀 찾았고, 그다음에 정규직만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았던 곳이 이 회사였고, 그 기준에도 좀 맞으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던 게 지금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면서 정확한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를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간의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힘들 때 이제 읽었던 구절이 전도서 11절,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처음에는 왜 나는 왜 취업이 아직 안 됐지? 다 취업을 했는데 왜 나는 아직? 이러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그러면 나의 때가 있다, 그렇게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볼 때. 그래서 저 인턴을 하고 뭐 계약직을 하고 이렇게 1년, 2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을 허비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시 돌아보면은 그 시간 동안 저는 사회생활도 배웠고 뭐 일을 하는 법도 배웠고 많이 성장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때에 이 정규직 자리에 제가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회사도 되게 잘 들어가고 좋은 회사지만은 또 저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또 다른 곳에 제 자리가 있다고 부르시면은 이 회사에 머물지 않고 또 그곳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취준생 여러분, 화이팅!